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연애를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연애를 하고 하지 않고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라는 말씀을 들어도요, 저간에 사정이 있으셨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연애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관심 있는 상대에게 마음을 내비치는데 매번 거절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거절을 해보기도 하고 거절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거절을 했던 경험을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한 10살에서 12살, 13살 정도 이제 많은 분에게 이제 이성적인 그런 호감을 이제 그분들이 내비친 경험이 이제 몇 번 있거든요. 그 기억을 조금 더 떠올려 보려고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오늘 영상이 거절을 받는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다만 이 거절하는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절을 했던 경우는요, 뭔가 되게 뜬금없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서로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유대감,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이어서 그 마음을 내비치시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하거나 이런 게 너무 뜻밖의 인물이 뜻밖의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뜬금없지만 그 마음을 내비치신 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키워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내비치시는 게 저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상황이나 입장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요. 제가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가용이 이제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눈인사만 하던 분과 그분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인이 같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오늘이 휴가인데 그냥 근처에 들렀다가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 입장에선 편하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인이 있으니까 제 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의 차를 타서 집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비치는 그 상황이 좀 매끄럽지 않은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이제 회사에서 전체 친목을 도모한다고 이제 팀끼리, 그러니까 다른 팀끼리 이제 앉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회식에서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타 부서에 처음 보는 분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사회적 매너를 발휘를 해서 그리고 제 성격이 좀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대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저에게 호감이 생기셨나 봐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때 난감했던 건 근데 이분이 제 연락처를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또 귀 쫑긋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절하기가 되게 난감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문이 돌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그 상황에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이분은 되게 민망해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되게 거절을 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좀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요, 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지금 관계의 거리
뭐 입장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하는 이런 사회적 매너들은 그냥 다들 흘려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몇몇 분들만 이걸 호감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이분들은 이런 사회적 매너를 자기에 대한 호감으로 아니면 관심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좀 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외로우시고 사람이 많이 고프시구나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일상 그냥 대화니까 그 시간에 그냥 얘기하고 사실은 뭐 다 잊어버렸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뜻깊었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그 시간이 되게 즐거우셨다니까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다 지금 잊어버린 것들인데 그걸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공감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사람이 고프셨으면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짠하다고 해서 짠한 거랑 이제 저랑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랑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편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일방통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어떤 상대방의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이러한 표현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시고 이거를 좀 이제 본의 아니게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을 좀 보이시거든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좋은 음식점을 안다. 그래서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명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려요. 나는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별로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 정도면 저는 확실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계속 아랑곳하시지 않고 뭐 다른 식당을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고요. 아니면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바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망설인다면 이거는 부담스럽다.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러한 반응인데 이런 반응을 감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을 주장을 한다던가 뭐 심지어는 애인이 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밥 한 번만 먹자 밥 한 번 먹는 게 뭐 어떠냐라고 이것 또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러한 행동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전에는 이제 제가 좋고 싫고가 없는 아예 제 인간관계 바운더리에 없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행동 때문에 이때부터는 되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빨리 이 상황은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요 이분이 데이트 신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이분의 평소에 어떤 모습이나 자기가 말을 하기로는 자기는 되게 내향적이고 수줍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적극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행동이 이제 그 상대방과 저죠. 되게 보호해주고 싶고 뭔가 돌봐주고 싶고 뭔가 많이 챙겨주고 싶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본인이 이제 수줍은 성격이시다 보니까 저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 상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수줍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챙겨줘야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를 거절하는 거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좋고 싫고가 아니라 거절을 받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호감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상대방을 이분들은 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직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 겉모습인 거죠.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라는 이제 그 정도의 되게 피상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그 내막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듣는 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외로우시다고 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그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셔서 그래서 뭔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습들은 저도 예전에 이제 거절을 많이 받았을 때 아마 그 거절하신 분이 저에게 느끼셨던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단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지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머물러 있는 다만 좀 마음이 너무 앞서서 지금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는 좀 미숙한 상태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체 연애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는 과정인데요. 구체적으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따로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